네, 안녕하세요. 잡다한 진로나라 오늘은 정리 컨설턴트 편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TV 방송을 통해서 정리 컨설턴트란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정리 컨설턴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10년에 이제 우리나라엔 없던 직업이었죠.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처음 만들어서 10년 동안 해오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네.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단어조차도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TV를 통해서 이 직업을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 정리 컨설턴트는 어떤 직업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이 직업 타이틀을 전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네. 컨설턴트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그냥 정리 전문가? 이렇게 정리 이제 전문가. 많이 알려져 있죠. 어떤 일을 이제 하는 직업이냐면 정말 말 그대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집에서 살림 같은 거, 혹은 사무실에 있는 책상, 선생님들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정말 정리 안 되시는 선생님이다라는 느낌이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학생분들도 있겠죠. 네. 예, 뭐가 막 가방에 엄청 많은 그런 이제 정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같이 하거나 혹은 이제 대신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전문 직업입니다. 가방에 물건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게 정리가 어렵구나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리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오해인데, 네. 뭐가 많으면 정리가 안 된 거, 뭐 적으면 정리가 된 거는 아니고요. 예. 네. 저는 이제 내가 뭘 하려고, 뭐 살려고, 살기 위해 혹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죠. 그런 네. 물건들을 사뒀는데 네. 무엇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또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까먹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쓸 때 되는데 못 찾고, 네. 혹은 먹으려고 보는데 유통기한이 지났고,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죠. 뭐 근본적으로는 시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돈 낭비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 진짜 정리 안 되어서 사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면 지금 국내에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이제 그분들 다 숫자를 헤아리진 않고, 이게 이제 이게 어떤 직업의 협회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를 모든 이제 정리 컨설턴트를 다 관할하는 협회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협회 등록된 인원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협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현재? 사단법인도 있고, 뭐 그래서 정확한 어떤 그 추정은 되지 않은데, 제가 그냥 생각컨대 그래도 한 5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은 뭐 3,000명 된다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SNS나 네. 이런 거 보면 한 5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고, 네. 또 그 기관에서 조사한 3,000명이 또 정확한 숫자일 수도 있고, 네. 혹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저희가 친구들한테 미리 사전에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엄마가 정리를 엄청 잘하신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엄마도 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나요? 라는 네. 질문이 있었어요. 네. 정리 컨설턴트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회사에 전화 많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전화예요. 내가 정리 잘하는데 네. 직업적으로 할 수 있냐? 네. 그럼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정리 컨설턴트가 되려면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 네,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 민간 자격증. 네.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 뭐 기업이 굉장히 많고요. 국가 자격증 이제 등록 기관에 정리 관련된 비슷한 말로는 수납 자격증이 네. 거의 8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가까운 곳 네. 혹은 이제 요즘 이러닝으로도 많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실력을 기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격증은 그냥 기본적인 어떤 공부잖아요. 정리 컨설턴트 실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냥 실무라고 얘기한다면 네. 자신의 집이라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걸 다 정리를 잘하기는 사실 힘들 수도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도 옷 정리를 정말 잘하는 컨설턴트, 네. 주방 그냥 어떤 주방 맡겨도 완벽하게 끝내는 컨설턴트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진짜 옷을 좋아해서 옷 정리를 잘하거나 네. 뭐 살림을 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주방 정리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죠. 빠르면 몇 개월이면 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수백 명과 함께 일을 해봤기 때문에 보니까 정말 이 분야, 정리 분야로서 내가 진짜 난 실력 있어라고 할 정도의 이제 그 정도 역량을 기르려면 네.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3년? 네.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실무 경험이 3년 정도는 네. 돼야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잘한다. 아, 이 사람 잘한다. 진짜 옷 정리 잘해. 주방 정리 진짜 뭐 다 음. 맡길 수 있어 정도가 3년이고요. 아이. 실무는 자격증 취득하면 이제 이렇게 실습식으로 네. 배워요. 아. 예, 그래서 뭐 오늘은 옷만 개고 네. 네, 오늘은 뭐 분리수거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몇 개월이면은 이제 현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옷 정리 전문가, 뭐 책 정리 전문가들 있잖아요. 한 집을 정리하기 위해선 그러면 각각 파트별로 정리 전문가분들이 파견되는 거예요? 네. 어떤 집에 갔더니 옷이 너무나 많으면 옷 정리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네. 네. 책이 아예 없는 집이라면 사실 책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필요 없겠죠. 네.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옷만 정리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네, 옷도 잘하고 다른 것도. 뭐 주방도 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필요한 능력 이제 좀 잘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고 그러면 저는 관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네. 했어요.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선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 필요한지 궁금했는데 관찰. 관찰. 아.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관찰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이 직업을 준비했잖아요. 네. 저는 뭘 관찰했냐면 제 동료들 중에 정리 못하는 사람들 책상을 관찰했어요. 아, 저희 사무실에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는 모습을 가끔씩 봤어요. 어떻게 일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리 못하시는 분들은 자꾸 막 서랍을 열거든요. 네. 그냥 또 이렇게 서랍을 뭐 쓰고 네.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막 두시고 그러면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혹은 이런 게 많구나. 예. 아. 뭐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정리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클립이 200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만큼의 클립이 또 나온 거예요. 예. 와, 그래서 그분은 충격 먹었대요, 자기가. 네. 클립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예. 그게 200개면 이제 그냥 통 이만큼 담겨져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상황인 거죠. 클립이 많구나 했을 때 또 정리하려고 보니 또 이렇게 두뭉텅이 있는 거죠, 두뭉텅이.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찰하면 이제 나오는 거죠. 원인, 뭐 이유. 그러면 솔루션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예. 클립은 요만큼만 두세요. 혹은 뭐 100개만 두세요. 예를 들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물건별로 솔루션을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었던 옷 그냥 아무 데나 두시는 분이라면 네. 옷은 항상 여기에만 두세요. 혹은 이런 옷걸이를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네.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근데 그 와중에도 엄마가 방을 청소하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제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네. 저는 제 물건이 방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어느 공간에 딱딱 찾을 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네. 물건이 많고 적은 것은 네. 정리를 잘하고 못하는 거랑은 틀린 거다. 내 물건이 네. 예를 들어 내일 학교에 가져갈 물건 혹은 뭐 어떤 공부를 할 때 필요한 필기 도구 네. 이런 게 어디에 있고 얼마나 있고 또 이제 그게 쓸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네. 유통기한이 있다면 이건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이걸
다 파악할 수 있다. 네. 중요한 것만이라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정리를 잘하는 거죠. 아, 네. 근데 엄마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매일 있어요. 그래서 혼을 내니까요. 혹시 어머니께서는 정리보다 네. 청소 상태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정리랑 청소 상태는 또 다른 다르죠. 게. 예. 아. 이게 먼지가 많거나, 예. 뭐가 막 오염된 것에 네. 두거나 이런 건 청소와 관련돼 있잖아요. 아. 예. 세탁도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정리하고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는 불식이죠. 아, 청소랑 네. 정리는 정리는 다른. 다르다. 네. 아. 물론 이제 절차적으로 본다면 네. 청소를 하면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네, 청소를 정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청소가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아, 네. 네, 네. 정리를 그러니까 하다 보면. 한 묶음으로도 볼 수 있고 아. 따로 묶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오늘은 청소만 할까? 네, 그냥 오늘. 쓸고 닦고. 네. 오늘은 정리만 할까? 쓰지 않는 거 버리고 제자리 두고 이거잖아요. 네, 좀 다르죠. 네,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저 같은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아, 정리와 청소. 아, 그렇구나. 오늘은 청소를 해보자. 오늘은 정리를 해보자. 아, 나 다른 개념 되게. 네. 어, 청소는 엄마가 충격이네요. 해주세요. 정리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될 수 있죠. 아, 청소는 엄마가, 정리는 내가. 아, 네. 아, 신기하네. 아, 저희가 그러면 그 질문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정리 컨설턴트로 일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어떤가요? 많이 받나요? 제가 처음 이 집을 만들었을 땐 네. 급여를 많이 받게 응. 많이 받는 직업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생하니까가 아니라 마치 변호사나 회계사 같이 한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산업의 체계가 그렇게 많이들 받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청소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시간당 얼마, 뭐 평당 얼마 이렇게 음. 나와 있게 거기에 이제 금액이 산정되어 있거든요. 네. 정리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간당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기도 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비용 내에서 이제 임금이 이제 제공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시간당 예를 들면 한 30만 원 정도 한다. 네. 그러면 굉장히 고임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이제는 어떻게 비용이 책정돼 있냐면 시간당 3만 원이거든요. 시간당 3만 원. 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 8시간 정도 했을 때 24만 원 정도 받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임금이 조금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많이는 받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네. 학생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럼 정리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아까 책 정리, 옷 정리만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제가 하는 일도 좀 그런 일이에요. 정리가 단순히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네. 책을 쓸 수도 있고 저처럼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제가 하는데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은 여기에는 이만큼 네, 또 뭐 이렇게 좀 다르죠. 예, 구조적으로. 예. 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금액차가 많이 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뭐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초보와 또 이게 진짜 전문가처럼 네, 시간이 전문성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좀 오랫동안 하면서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저는 실제 그렇게 큰 소득을 얻어봤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이 직업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죠. 예. 청소년들에게 추천하시는 거고요. 네. 정리 컨설턴트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회사에서 이제 월 급여식으로 이렇게 받는 회사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저나 또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이 업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네. 프리랜서 계약을 하죠. 네. 뭐 자유 근로자, 자율 근무제 이런 식으로 하듯이 네. 여러 회사를 근데 같이 일하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한 회사에 이제 전속이나 소속되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죠.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선생님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정리 내용 중에 물건이나 공간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습관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카테고리로 들어있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 영상을 보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습관을 정리할 수 있는 짧지만 강한 꿀팁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습관이라는 것은 그냥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도 습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부모님들은 자꾸 생활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활 습관. 네. 근데 저는
이 생활 습관에는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네. 꿀팁은 아니고 강력한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좀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네. 미국의 한 해군 제독이 침대부터 정리하라 이런 책을 썼거든요. 저도 예,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덮었던 침대를 예, 정리하는. 정리하라. 예. 근데 그게 왜 진짜 중요한 습관이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분이 이야기했던 건요, 침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기획한 것을 실천하는 거.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학생분들이 해야 될 뭐 숙제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약속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약속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와 뭐 부모님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면 미리 그런 계획들이 있지 않고 그래 내가 뭐 일어나자마자 혹은 책상에 앉자마자 몇 시가 되자마자 할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꼭 이야기하고 싶고 그게 어쩌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습관이겠죠. 저희 정리 컨설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은퇴 시기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직업을 만들고 나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네. 근데 미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쪽에는 좀 오래된 직업이더라고요. 이 직업이? 네, 미국에는 이제 정리 컨설턴트라고 하지 않죠? 예. 프로페셔널 오거나이저라고 불러요. 오거나이저. 그런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제가 몇 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검색하면 나와요. 네. 프로페셔널 오거나이저. 근데 미국에 있는 정리 컨설턴트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을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서 옷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실제 이렇게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옷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조언을 마치 해주시는 거예요? 코치하듯이 코칭을 하듯이나 이렇게 뭔가 좀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은퇴는 말 못할 때구나. 네. 혹은 이제 못 찾아갈 때, 이거 어디야? 네, 허리 아파서 못 갈 때. 그래서, 이게 뭐 80이 돼도 가능하거나, 실제 미국이 굉장히 유명한 컨설턴트 80이 넘었거든요. 네. 저는 오래될수록 이 직업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험이 많아지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정리 컨설턴트는 4차 산업 이후에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세요? 네. 저 어릴 때, 네. 그 미래의 도시 막 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 맞아요.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네, 막. 딱 뭐 입으면 사이즈 쫙 줄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냥 옷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 옷 정리에 대한 니즈가 없어도 되거든요. 물건이 사라진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 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된다면, 혹은 이제 어떤 특정 물건이 이 지구상에 사라지는 책 같은 경우는 없어진다는 얘기 수십 년 전부터 네, 맞아요. 근데 있었거든요. 종이책의 수요는 끊임이 없죠. 네, 계속 뭐 는다는 말도 있겠지만, 근데 자원의 제한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전자책으로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그때쯤 되면은 이 직업에 대한 필요가 사라지지 않을까? 네. 그럼 물론, 아직 엄청 멀었다는 얘기네요. 물건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습관에 대한 것도 있고 제가 시간을 정리하는 거나 또 이제 인간관계 정리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정리 분야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뭐 좀 더 이제 확장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물건만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뭐 계속 전문성 있게 일을 할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진짜 없어지는 직업과 없어질 수 없는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했을 때는 그래 정리 컨설턴트는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는 일이고 네. 그다음에 기계가 할 수 없는 어떤 좀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려 준다거나 어떤 상황 이런 것들 이게 빅데이터로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잘하는 사람이나 그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든 적이 있습니다.
네. 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그렇죠. 네. 모든 직업이 네. 다 변화하고 있는 와중이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멘토 선생님들한테 계속 공식적으로 드리는 질문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가지인데요. 선현 쌤이 생각하시는 진로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뻔한 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자기 탐색이라고 생각해요. 아, 자기 탐색. 제가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은 저를 탐색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나는 뭘 좋아하지? 음, 나는 이제 뭘 잘하지? 네. 이런 탐색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진로를 찾는다는 것, 아, 그것은 저는 자신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이런 방송은 사실 누군가가 하고 있는 직업을 탐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그냥 어떤 그 타인의 직업의 탐색이라면 자신이 진짜 자신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것이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 이런 네. 얘기 이 얘기는 처음 한 번도 안 들었네. 나왔습니다. 아이, 아, 다행이네요. 네네. 이 얘기는, 자기 탐색. 저희 그러면 이 질문도 공식 질문이었어요. 요즘 일상, 그러니까 정리 컨설턴트로 사시는 일상은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하죠. 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존경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요즘 SNS 또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댓글로 막 저한테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뭐 진짜 존경한다, 선생님 때문에 집이 정리됐다, 내가 뭐 진짜 정리를 몰랐는데 그래도 뭐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미래에 정리 컨설턴트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설명했던 제 직업이 사실 정리 컨설턴트의 모든 건 아니거든요. 아까 옷 정리, 뭐 책 정리처럼 학생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그래 나는 뭐 정리 전문가가 되겠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붙여넣을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것처럼 그래 나는 이 사회의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해. 네. 네, 예를 들면 뭐 플라스틱을 정리하는 사람이 되겠어. 아. 물론 나는 플라스틱 정리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나는 환경운동가나 혹은 혹은 이 플라스틱을 이용한 뭐 자원 재생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고 새로운 직업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리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리라는 것으로 좀 직업에 대한 탐색을 하시는 학생들이나 내가 조금 더 진짜 나도 저 사람처럼 저처럼 나도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한다면 요거 굉장히 좋은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들기 때문에 그거 한번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잡다한 진로나라 정리 컨설턴트 편을 진행을 했는데요. 조금은 낯설고 생소한 직업군을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법이라든지 정리 컨설턴트에서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 더 검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같이 인사하면서 끝낼까요? 그럼 청소년 여러분, 안녕.